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한 7시 반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정도의 휴전을 발표하면서 이제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증시들 다 급등을 했고요. 금이나 금도 많이 이거 사실 아직 마감이 안 돼서 그렇고 많은 달러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된 거죠. 여러 가지 많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가장 궁금해할 것은 이제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 부분이고, 그 부분 이제 조금 이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상대 강도, 결국 내가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일단 코스피보다 강한 섹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계, 전기전자, 건설, 증권, 최근 기준으로는 지금 건설이 가장 많이 강해졌다. 과거 대비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좀 여리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제일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추세도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번 얘기를 드리다시피 상대 강도라는 거는 영원하진 않아요. 이렇게 갔다가 빠졌다가 또 갔다가 하듯이 요 라인 정도 이제 넘어가면 사실 좀 익절을 하고 다른 섹터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설로 치면은 이제 여기 라인 요 정도가 이제 바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섹터를 잘 정해야 된다.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올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코스피보다 한 40% 정도 아웃퍼폼을 날 수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전기전자는 사실 이제 아웃퍼폼이 계속 크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이런 모습인 거죠. 증권은 오히려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 딱 돌파될 때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사실 좀 숏 포지션이 좀 증가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동 평균으로 봤을 때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으로 조금 돌아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이제 일평 기준으로는 조금 내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 여전히 사실 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는 너무나 비싼 편이고, 외국인도 이게 역축이기 때문에 매도는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조금 최근엔 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수급은 이제 26년으로 바꾸고 또 3월 말로 3월 이제 선물 만기일부터로 바꿨는데, 아주 최근 들어서는 조금 증시 쪽에 외국인 매수가 사실 현 선물 둘 다 들어와서 좀 최근 증시를 반등을 이끌고 있다.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연초부터는 일단 사실 외국인이 계속 이탈을 하고 있었다. 근데 최근 기준으로 조금 반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폭은 어마어마하고요. 보시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최근 들어서는 조금 현물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금액은 크진 않고요. 여기는 결국 기관이 최근 반등은 사실 거의 다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가질 못하고 있긴 합니다. 기관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크게 변동은 없이 32.7조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딩뷰는 좀 잘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더 심플하게 그냥 인포맥스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코스피 200과 코스피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중요도가 지금 사실 조금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하단은 일단 여기서 깼습니다. 두 개 다 동일하게 하단은 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거를 코스피는 못 깼고 코스피 200은 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깼냐 마냐가 모양새가 사실 되게 달라지는데, 이걸 이제 깨버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코스피는 아직 못 깨긴 했지만, 이게 그냥 한 파동이 되고 ABC라는 한 파동이 되고 이게 그냥 되돌림의
B파가 돼서 C가 나타나서 이렇게 1, 2, 3, 4, 5로 이렇게 끝이 나든 아니면 그냥 이게 그냥 한 조정이 이미 끝났고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락이 엄청나게 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사실. 근데 물론 이제 A 다음에 C가 어마어마하게 뭐 길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사실. C가 뭐 엄청 클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뭐 C가 이제 뭐 2008년, 그러니까 2000년이 아니라 닷컴 버블 때가 이제 그러긴 했어요, 사실. A, B, C가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빠지긴 했었는데 뭐 배제를 할 수 없긴 합니다. 뭐 적어도 일단 1, 2, 3, 4, 5가 아니라 A, B, C긴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일단 코스피는 돌파는 못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은 다 돌파를 했죠. 뭐 선행 스팬이면 뭐며 후행 스팬이면 뭐며 다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모습이 훨씬 더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추세의 모습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볼린저 20을 일단 쳤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건 타고 가는 겁니다. 이때처럼 타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여기서 일단 이제 이탈을 크게 하냐 마냐가 좀 중요하겠죠. 여기서도 일단 볼린저 하단에서 다였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면 되겠다. 근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오늘은 뭐 외국인 수급도 오면서 해서 뭐 나쁘진 않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이 참 중요한 모습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코스닥 150으로 봤을 때 뭐 사실 코스닥은 조금 더 좋아 보이진 않죠.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기준선 여전히 내려오고 있고. 근데 뭐 코스피도 여전히 사실 기준선 방향은 내려오고 있고 해서 사실 추세로 매매로 봤을 때 뭐 굳이 롱으로 들어가기에는 적합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건 뭐 기준선 전 돌파되는 거 보고 다시 여기가 돌파되면 기준선 돌파되겠죠. 여기 사실 돌파되는 거 보고 저라면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 돌파되면 차라리 들어가는 게 깔끔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가 돌파가 돼야 더 깔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정도 버리고 돌파되고 추세 매매로 간다고 치면은 그때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실제로 하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보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크게 반등을 지금 아시아 이제 유로장까지 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구름대가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20볼린저가 닿여 있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최근 이제 며칠 사이가 아마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가면은 그냥 이게 그냥 간단한 건전한 조정이었고 다시 랠리를 펼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라면 돌파가 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똑같이 20볼린저 상단을 친 상황에서 구름대까지도 걸쳐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하냐 마냐가 매우 많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롱을 본다면 돌파되고 사자. 그리고 아직 뭐 기준선 방향이 위로 서지도 않았다, 굳이. 근데 이제 여기가 돌파되면은 위로도 서겠죠. 여기가 어차피 지금 고점이니까. 그래서 여기 돌파 여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다수가 비슷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다우도 지금 이게 선물이 아니어서 그런데 뭐 위에 있겠죠, 지금. 그래서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크게 반등은 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사실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뭐 사실 이거를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큰 두터운 구름대를 지금 있기 때문에 매물이 지금 여기 엄청 쌓여 있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 더 추세에 힘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치면 이제 이럴 때 들어갈 수는 있었겠죠, 사실. 근데 이건 이제 추세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뭐 속도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낮아진 상황에서 일단 뭐 증시가
요동은 치고 있지만 뭐 그에 비해서 좀 변동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레벨은 높기는 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증시는 좀 조용한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조용하게 빠지긴 했으니까요. 펠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름대를 이제 확실히 여기까지는 반등을 했을 텐데 여기서 돌파를 하냐 마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여기 구름대를 확실하게 넘어서냐 마냐가 중요한 위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죠. 긴 양대가 나왔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런 지지선, 그러니까 저항선을 돌파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항생도 특별히 다르진 않고요.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결국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냐 마냐를 보고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달러 같은 경우 일단 50일 2편까지는 빠졌고,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냐 마냐, 뭐 요 정도에서 결국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위안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결국 WTI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여기 볼린저 20 상단을 이탈하니까 크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일단 기준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해서 이제 여기서 지지되는지 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어제 거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되돌림이 나오냐 돌파를 하느냐, 여기서 이 저항선을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는 조금 하방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한번 되돌림도 있을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계속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70년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더 보였다가 가도 이상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조정 이후에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99, 3년, 뭐 10년 아까 다 봤던 거고요. 이제 금도 그렇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이미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를 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볼린저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되냐 마냐, 결국 여기를 다시 하회하면 굳이 좋으니까 갭을 메꾸는 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이렇게 지금 갭상이잖아요. 갭상을 하면은 뭐 좋은 거, 이렇게 계속 가면 좋은 건데 매우면 별로 안 좋거든요. 여기가 메워지냐 아니면 여기를 먼저 돌파하냐, 위냐 아래냐, 이제 여기서 그렇게 간격이 멀진 않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가는 게 더 맞겠다.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 초반에 따라갈 수 있어도 뭐 사실 이게 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 날 뭐 사실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 올바르진 않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지금 저항선들이 두터운데 여기서 ABC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다시 이제 쭉 상승을 가는지, ABC 다음에 B 다음에 올라갈지, 아니면 1, 2, 3, 4에서 한번 반등 주고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완전 초창기라 일단 200일 쪽에서 계속 지지는 받고 있긴 하기 때문에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롱뷰로 보고, 깨지면 이제 바로 숏뷰로 보면, 왜냐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시도를 했기 때문에 4번이면 뚫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시도가 여기 몇 번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전 더 큰 모습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 모이고 구름대 모여 있고 여기서 계속 내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진 않아가지고 돌파가 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반등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오늘 프리마켓까지는, 오늘 프리마켓 이거 반영된 거죠. 프리마켓까지 반영된 거니까 뭐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장기 추세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 줘봐야 한번 반등 줬다가 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사실 아주 롱으로 볼만한 지금 아직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하게 보려면 적어도 이제 미국이라도, 가장 가까운 게 사실 미국이고 삼전이잖아요 지금.
요 라인을 어디를 먼저 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넘는지 보고, 그 국장이라고 쳤을 때 여기를 먼저 넘냐 아니 여기를 먼저 뚫리냐, 이거를 내가 보고, 여기서 요 정도 거리 지금 비슷하잖아요. 어디가 먼저 뚫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방향성이 상당히 달라질 거고, 여기를 넘어서는 게 사실 훨씬 더 강도가 세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100%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뚫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방인 건 아닌데, 여기가 뚫리면은 그래도 이제 상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매크로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뭐 사실 지금 좋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대율이 다 찼기 때문에 신용 창출이 이제 더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좋진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모 시장 쪽 이슈가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SLR 풀어서 그냥 은행 신용은 올라갈 거거든요. 은행 신용은 올라가고 사모 신용은 조금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은행 신용이 이제 사모 신용까지 안 좋은 애들로 가진 않기 때문에 밑단은 계속 터질 거고,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들은 터질 거고 좋은 회사들은 버틸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최악의 상황은 안 오긴 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유동성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가격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까 뭐 테슬라를 봐도 그렇고 애플을 봐도 그렇고 차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이렇게 구름대가 얇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게 뭐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장기 입형에서 지금 놀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시원하게 이제 돌파하면서 한 요 정도까지 돌파가 되면 이제 상방이구나 하라고 마음이 편해질 텐데, 애매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실 지금은 롱은 적극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숏도 여기가 뚫리기 전까지 막 적극적으로 갈 건 없는 것 같고, 뭐 좀 관망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는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세 매매로 봤을 때 이게 뭐 속도로 이제 단타를 짧게 치는 거면 뭐 사실 이럴 때 그냥 쭉 먹고, 이럴 때 쭉 먹고, 내려갈 때 쭉 먹고 뭐 이러면 되겠지만, 추세 매매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좀 포지션을 좀 짧게 움직이시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든 뭐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